해는 아직 중천에 오르지 않았지만 아스팔트는 벌써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농로에는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윤다혜는 걸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걸었습니다. 학교까지 40분. 버스를 타면 10분이면 되지만 편도 1,500원이 아까웠습니다. 하루 왕복이면 3,000원, 한 달이면 6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다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혜의 교복은 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치마 밑단은 3번이나 고쳐 입었고 블라우스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가방끈은 한 번 끊어져서 안전핀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신발은 작년 봄에 산 운동화였는데 이제 앞코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혜는 걸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훔치며 입술을 깨물며 그저 걸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햇볕은 목덜미를 따갑게 내리쬐었고 등줄기엔 땀이 흘렀습니다. 다혜는 물통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음을 넣어오고 싶었지만 집 냉장고는 제빙 기능이 없었습니다. 농로를 벗어나 논두렁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풀이 무성했습니다. 메뚜기들이 튀어올랐고 매미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신발이었습니다. 갈색 슬리퍼 한 짝이 뒤집혀 있었고 그 옆으로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다혜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뉴스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들판에서 발견된 시신, 범죄 현장, 경찰 테이프. 다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떨리듯이. 다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앞으로 향했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보면 아무도 모를 거야. 풀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머리,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 창백한 얼굴.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다혜를 향했습니다. 다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노인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붙잡고 몇 모금 마셨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소금 사탕 있어요. 드세요. 다혜는 주머니에서 소금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어지러울 때를 대비해 항상 갖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다혜는 노인을 부축해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힘은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거두는 동안 단련된 힘이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더위를 먹었나 봐. 자네가 아니었으면.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저는 학교에 가봐야 해서요. 학교. 아, 그래. 학생이구나. 이름이. 윤다혜예요. 다혜, 고마워. 다혜야. 나는 한준길이라고 해. 다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은 여전히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학교까지는 아직 20분이나 남았습니다. 늦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아침이었다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뜨거운 여름 아침의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혜는 교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 다혜는 그게 편했습니다.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이준석이 출석을 부르고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수학여행 안내문이 배부되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35만 원. 다혜는 안내문을 받아 가방 속에 접어 넣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갈 수 없다는 것을. 다혜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서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너 수학여행 가지? 우리 같은 좋아하자.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잠시 다혜를 보다가 돌아앉았습니다.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반 중심에는 문채린이 있었습니다. 키 크고 예쁘고 말도 잘했습니다. 부모님이 읍내에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채린 주변에 모였습니다. 애들아, 수학여행 때 뭐 입고 갈 거야? 나는 새로 사야 돼. 채린의 목소리가 교실에 퍼졌습니다. 우리 주말에 쇼핑 갈래? 채린의 시선이 다혜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혜는 교과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윤다혜는 뭐 입고 갈 건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 미안. 너 안 가는구나. 돈 없어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다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채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교복 왜 그래? 언니 거 물려받은 거야? 치마 밑단 좀 봐. 색깔이 다르잖아. 체리나 그만해.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채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야, 사실이잖아. 나쁜 얘기한 거 아닌데?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혜는 담임실로 불려갔습니다. 다혜야, 수학여행 신청서 안 냈지? 이준석은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집에서 안 보내준다고 하시니?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한번 알아볼까? 괜찮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원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혜네가 가난하다는 것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가서 쉬어. 이준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다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다혜는 혼자 급식을 먹었습니다. 빈자리에 앉아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채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휴대폰 어디 갔어?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채린은 가방을 뒤지고 책상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채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훔쳐간 건 아니겠지?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채린의 시선이 다혜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혜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혜야, 너 내 휴대폰 못 봤어? 못 봤어. 진짜? 확실해? 채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왜 내 가방은 안 보여줘? 뭐 숨길 거라도 있어? 다혜는 눈을 들어 채린을 똑바로 봤습니다. 없어. 그럼 보여줘봐. 당당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 교실의 모든 시선이 다혜에게 쏠렸습니다. 다혜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교과서, 필통, 물통, 그리고 낡은 지갑 하나. 가방 안에는 없네. 그럼 사물함은? 채린이 다혜의 사물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혜는 말없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체육복, 실내화, 그리고 빈 도시락통.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채린은 실망한 듯 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체리나, 내 휴대폰 여기 있어. 내 점퍼 주머니에. 체리는 자기 옷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아, 깜빡했네. 진심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흩어졌습니다. 다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혜는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윤서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교문을 나섰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다혜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걷는 길.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논두렁길. 매미가 울었습니다. 풀이 흔들렸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봐.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바뀌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이럴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다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혜의 일상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이제 아이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체린 무리와 함께 웃으며 식판을 들고 갔습니다. 다혜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급식실 구석자리, 창문 옆, 아무도 앉지 않는 곳,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별 활동 시간이면 다혜는 항상 남았습니다. 홀수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다혜는 저기 조에 들어가라고 하면 아이들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혜는 익숙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교길이었습니다. 다혜는 논두렁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는 아직 높았지만 그늘을 찾아 걸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는 돌아봤습니다. 한준길이었습니다. 밀진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준길은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그래? 근데 표정이 좀 어둡구나.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길은 다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다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학교는 재밌니? 그냥요. 친구들은 잘 지내고? 다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나도 옛날엔 선생님이었거든. 선생님이요? 한 40년 했지. 교장도 했어. 다혜는 놀란 표정으로 준길을 봤습니다. 준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야. 그래도 아이들 걱정은 여전히 되더구나. 다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너도 조심해서 가고. 다혜는 다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준길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특별인성 교육 강연, 전교생 대상, 강당 집합. 아이들은 시끄러웠습니다. 또 지루한 강연이네. 체육 시간이 취소되어서 오히려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강당은 금방 꽉 찼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들도 뒤쪽에 섰습니다. 무대 위로 교장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육에 힘쓰신 분이십니다. 한준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한준길이었습니다. 밀짚 모자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똑바로 서서 다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길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다혜에게 머물렀습니다. 짧은 눈인사.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준길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강당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40년간 교사로, 교감으로, 교장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교육청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학교는 안전한 곳입니까?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안전하다는 건 단순히 사고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는 곳, 말할 수 있는 곳, 믿을 수 있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일주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준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학교에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습니다. 싸움도 없고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무시가 있습니다. 배제가 있습니다. 침묵의 압력이 있습니다. 준길은 천천히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혼자 밥을 먹습니다. 누군가는 조별 활동에서 항상 남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다혜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애들이 원래 그렇지, 나중에 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준석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준길은 마이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압니다. 다혜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묻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혜는 눈을 떴습니다. 준길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해도 될까?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준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다혜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다혜에게 쏟아졌습니다. 다혜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다리로 강당의 수백 개의 시선이 다혜를 향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준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를 다혜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말해줄 수 있겠니? 다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길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해도 돼. 내가 느낀 걸 말해주면 돼. 다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어요. 수학여행도 못 간다고 했을 때 친구가 저를 피했어요. 강당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휴대폰 도난 사건 때 저를 의심했어요. 가방을 뒤지고 사물함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다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하셨어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뒤쪽에서 이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매일 혼자 밥을 먹어요. 조별 활동 때마다 남아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다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혜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나쁜 의도는. 준길이 채린을 향해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장난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을 비난하는 건 폭력입니다. 부모의 형편을 이유로 아이를 무시하는 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길은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무관심이 때로는 가장 큰 폭력입니다. 강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길은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잘했어, 다혜야. 용기 내줘서 고마워. 다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길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많은 게 달라질 거야.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혜야, 미안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채린이랑 안 놀면 나도 왕따 당할까봐. 그래서 너를 피했어. 정말 미안해. 다혜는 윤서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진짜 나쁜 친구였어. 윤서가 다혜를 껴안았습니다. 다혜도 윤서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어 교사 박선희가 다혜를 찾았습니다. 다혜야, 잠깐 시간 있니? 다혜는 교무실로 따라갔습니다. 박선희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장학금 정보야.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 감사합니다. 미안해. 다혜야, 우리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박선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채리는 다혜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놀리지는 않았습니다. 담임 이준석은 매주 상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은 전교 회의를 열었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변화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다혜야, 장학금 소식 들었다. 잘 됐구나. 아빠가 항상 미안하다. 내가 자랑스럽다. 다혜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다혜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다혜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야. 준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한 행동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다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다혜는 다시 준길을 만났습니다. 논두렁길에서 할아버지. 준길은 다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밝아진 표정을, 돌아온 웃음을. 그래. 좋구나.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뭐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준길은 다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다혜는 알았습니다.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여전히 힘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혜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이번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